깊은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 얻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요즘 조금 외로우신 건 아닐까요? 딱히 큰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왠지 모르게 허전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 한켠이 비어 있고 바쁘게 살아가는데도 뭔가 모자란 느낌이 듭니다. 예전엔 사람들이 많이 곁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둘 멀어지고 그게 서운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냥 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한데 그 편함이 왠지 쓸쓸합니다. 그 쓸쓸함이 혹시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신호는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혼자인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사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788년 독일에서 태어난 철학자입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화려한 사교 모임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훨씬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당대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철학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삶의 불편한 진실을 직접적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름답지만은 않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다. 그리고 그 욕망을 쫓을수록 행복은 멀어진다. 많은 철학자들이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때 쇼펜하우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냉철한 시선 속에서 역설적으로 진짜 행복에 대한 깊은 통찰이 나왔습니다. 인간은 왜 불행한가?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결핍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고. 원하는 걸 갖지 못하면 결핍으로 괴롭고 원하는 걸 가지면 금세 권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무언가를 원하지만 그것을 얻어도 오래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왔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원하던 것을 이뤘는데 잠깐 기뻤다가 곧 다른 걸 원하게 됩니다. 꿈꾸던 자리에 올랐는데 거기서 또 다른 불만이 생깁니다.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또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욕망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채워지는 순간 더 큰 욕망으로 대체된다고. 그래서 욕망을 쫓는 삶은 끝없는 레이스와 같습니다. 결승선이 없는 달리기. 그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한 진짜 평온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가 제안한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욕망으로부터 잠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고독,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선물이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곱씹어 보면 이건 매우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언제나 어떤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의 친구로서, 누군가의 동료로서, 누군가의 가족으로서 그 역할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감정을 조절합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하는 동안 진짜 나는 어디 있을까요? 혼자 있을 때만 그 모든 역할에서 잠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출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의 나로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시간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내면의 풍요로움에 대하여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내면의 풍요로움을 꼽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구할은 건강과 내면의 풍요에서 온다. 외부의 조건은 나머지 일할에 불과하다. 내면의 풍요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내면의 풍요는 지식, 사유, 예술,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옵니다. 다시 말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책 한 권, 음악 한 곡, 창밖의 풍경 하나에서도 깊은 만족을 얻습니다. 외부에서 자극을 끊임없이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내 안에 충분한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면이 빈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하고 끊임없이 바깥에서 자극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자극이 끝나면 다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얻은 것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즐길 수 없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고독을 즐긴다는 건 스스로 내면에 충분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이유. 살다 보면 이런 변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가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오히려 더 외로운 느낌이 들고 혼자 집에 돌아왔을 때 오히려 숨이 트이는 경험을 합니다. 이걸 사회성이 줄어든 것으로 혹은 인간관계에 지친 것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보면 다릅니다. 이건 성숙의 증거입니다. 젊을 때는 외부의 자극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활발하게 어울리고 싶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직 내면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충족을 찾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고 세상을 좀 더 알게 되면 달라집니다. 모든 관계가 나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때로는 함께 있음이 오히려 나를 소모시킨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젊음은 불안하고 시끄럽다. 하지만 노년은 고요하고 평화롭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지혜가 자란다. 혼자가 편해지는 건 세상에 지친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관계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솔직한 시선.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매우 솔직했습니다. 그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모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를 상처 입힙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때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하고 오래갑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얻는 즐거움은 크지 않다. 하지만 사람들로 인해 받는 상처는 깊다. 이건 비관적인 말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말입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실제로 관계가 주는 것 사이의 간극을 솔직하게 직시한 겁니다. 그렇다고 쇼펜하우어가 모든 관계를 거부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는 소수의 깊은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얕게 어울리는 것보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는 한두 명과 깊게 연결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관계의 수가 줄어드는 건 상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질만 남기는 정제의 과정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몇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많이 읽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진짜 독서는 읽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는 것, 그 과정이 내면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연 속에 있을 때 인간의 욕망과 불안이 가장 잘 가라앉는다고 했습니다. 숲길을 걷거나 강가에 앉아 있거나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 줍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어도 됩니다. 그 무조건적인 존재감이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예술과의 만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욕망으로부터 잠시 해방되는 방법으로 봤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감상하거나 시를 읽는 순간 우리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순수한 인식의 상태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결핍도 불안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아름다움 안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유, 즉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짜 사유는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외부의 자극이 있고 그 자극에 반응하느라 자신의 생각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조용히 앉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일수록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삶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이 생깁니다. 행복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결론.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행복은 욕망이 충족되는 상태가 아니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고. 이 말은 처음엔 다소 금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되 그것이 없어도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는 태도를 갖는 것, 그리고 그 태도를 가장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바로 고독이라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비교할 대상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역할을 수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의 나로 있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느끼는 고요함.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행복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연결을 원하는데 연결되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데 혼자인 상태, 그건 고통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연결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혼자인 것으로 충분한 상태, 그건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즐기고 스스로 충만해지는 혼자만의 시간.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게 편해지는 건 외로움에 익숙해진 게 아닙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건 삶이 성숙했다는 가장 좋은 증거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인 당신에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혼자인 시간이 낯설지 않은 분일 겁니다. 그 시간이 가끔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관계가 줄어든 것 같고 세상과 조금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을 빌리자면 그건 퇴보가 아닙니다. 성장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조금 멀어지고 나 자신에게 조금 가까워진 겁니다. 욕망의 레이스에서 잠시 내려와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얕게 연결되는 것보다 내 자신과 깊게 연결되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혼자인 것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혼자여도 충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인 시간이 처음부터 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하고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가 싶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어디론가 나가야 할 것 같고 누군가와 함께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올라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바깥을 향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고 어딘가에 속하고 무언가를 해내며 존재를 증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순간 마치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느낌이 지나고 나면 비로소 조용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방식, 커피 한 잔의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지는 느낌, 오래된 음악 한 곡이 불현듯 마음속 어느 기억을 건드리는 순간, 이런 것들은 바쁘게 살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 조용히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순수한 인식의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욕망도 불안도 비교도 없이 그냥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는 가장 평온합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 익숙해질수록 혼자인 시간은 더 이상 견뎌야 할 시간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외부의 소리들이 내 안의 목소리를 덮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 세상의 기준, SNS의 자극들, 그 소음 속에서 정작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소음을 잠재우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천천히 내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 요즘 나는 어떤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밖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고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자신을 안다는 건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알미 쌓일수록 외부의 흔들림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남들의 시선에 덜 끌려다니게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것도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선물입니다. 바쁘게 앞만 보고 달릴 때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앉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지금 돌아보면 나를 만들어준 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놓쳐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더 좋은 무언가를 위한 빈자리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후회도 있을 겁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현재를 소비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이미 지나간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경험에서 무언가를 얻고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잘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원망이 아닌 이해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 이해는 조용히 혼자 앉아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자꾸 말을 해야 하고 반응을 해야 하고 상대를 의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느끼기만 해도 됩니다. 생각이 흐르는 대로 두어도 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와서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늦은 것 같다고. 이미 많은 것이 정해져 있고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달리 말했습니다. 삶의 진짜 깊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젊음은 활력이 있지만 아직 세상을 충분히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인 사람은 다릅니다. 기쁨도 알고 슬픔도 알고 실패도 알고 회복도 합니다. 그 모든 경험이 내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풍요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는 어떤 젊음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래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 보세요. 읽고 싶었던 책, 걷고 싶었던 길, 배우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것들은 혼자일 때 오히려 더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혼자 걷는 길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혼자 읽는 책에서만 울리는 문장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서만 찾아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인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혼자이면서도 충만한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혼자 살면서도 누구보다 깊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듯이 지금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당신도 그 자유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혼자만의 시간에 작은 동반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더 깊어지고, 혼자이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혼자이기 때문에 더 나다운 시간들이 당신 앞에 펼쳐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을 더 깊게 만드는 이야기, 얻은 인생이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고독 속에서 지혜를 찾았듯 당신의 혼자만의 시간도 그 무엇보다 값진 시간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고요한 밤을 조금 더 따뜻하게 채워줬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